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죠. 영상을 저희 집 옥상에서 찍고 있고요. 저는 뭐 보라카이 하늘도 너무 좋았지만 이곳 오키나와의 하늘도 되게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국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국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정착한다고 고군부터 하고 있는,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있는 예, 국자아재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해외에서는 말 조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이 해외 여행을 가든 해외에 이주를 했을 때, 여기가 한국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유로움,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는 한국 사람들끼리 좀 의식을 하고,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유로움을 얻게 돼요. 그런 자유로움을 누리고자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해외 이주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여기서 한국말을 하면은 당연히 못 알아듣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저의 예를 이제 몇 가지 한번 드릴게요. 제가 보라카이에서 영상을 찍을 때 저는 이제 주로 카페나 바 이런 데서 영상을 찍었어요. 이렇게 카메라 딱 세워놓고 마이크 잡고 혼자 주절주절 떠듭니다.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저를 볼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한국 분들이 아니시죠. 제가 유튜버라는 거는 감을 잡으세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필리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막 필리핀에 대한 얘기를, 이런 건 참 좋은 거고 이런 건 안 좋은 거고 막 필리핀에 대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테이블에서 한 필리핀 남자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갑자기 한국말로 유튜버십니까? 그러길래 맞다. 되게 당황했죠. 그러면서 저보고 채널을 알려달라고, 여기서 한국 유튜버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뭐 유튜버를 준비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버님이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현재도 한국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보라카이 사는 분은 아니고 이제 관광을 오신 분인데 한국말을 꽤나 잘 하더라고요. 한국어를 공부를 했대요. 이제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아마 제가 필리핀 장점을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단점을 얘기했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제가 이제 국제화재 장단점을 다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제가 약간 무안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좀 장점을 이제 더 많이 얘기했을 때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국제화재 인터내셔널 앙클이라고 이제 알려주고 친구들 뭐 서브스크라이빙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상해에 있을 때인데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특정 한국 교민한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인 교민 사회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이었어요. 3년 이상 사시는 분들 같으면 다 알만한. 이 친구가 저한테 그 사람의 뒷담화를 좀 까고 싶어 뒷담화를 좀 얘기하고 싶어 하고 하소연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 친구는 한인타운에 살았고 저는 한인타운에 안 살았거든요. 저는 이제 거의 중국 분들이랑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 오는 그런 장소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장소를 좀 섭외를 잘하자 막 고민해가지고 정말 한국 분들이 안 오는 곳으로, 제가 아는 곳으로 약속을 잡았어요. 시내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정말 나는 거기서 한국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막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소연도 하고 뭐 뒷담화도 하고 저는 이제 친한 친구니까 들어주고 이제 취임새도 넣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옆 테이블에 중국분 두 분이서 막 중국말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자유롭게 막 얘기했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손님이 딱 들어오는데 일행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늦게 오셨나 봐요. 딱 오니까 지금까지 중국어로 얘기했던 그 중국 사람이 갑자기 한국말로 이재원이 늦었다, 앉아라야. 조선족이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랑 그 친구랑. 그러더니 이제 세 명이 딱 앉으니까 세 분 다 조선족이었던 거예요. 조선족 말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조선족 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뭐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있다라는 게 저희 둘 다 당황스러웠고 유쾌하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 에피소드예요. 다 제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과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해외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한국에 있다라는 걸 망각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하철 아들이랑 탔는데 저는 이제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데 바로 제 앞에 서양 젊은 여자분이 앉아 있었는데 머릿결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이게 팥뿌리 같은 정말 머릿결이에요. 젊은 친구들 머릿결 관리를 너무 안 했구나.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건 제 잘못인데 아들한테 여기 옆에 앉아있는 저 젊은 저 서양 저 아가씨 머릿결이 너무 안 좋지 않니?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제가 한국에 있다는 걸 망각했습니다. 순간 이 서양 젊은 여자가 탁 고개를 쳐들면서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아뿔싸, 여기는 한국이고
이 서양 아가씨는 한국말을 하실 줄 아는 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한국말 하실 줄 아는 분인가 봐. Oops, I'm sorry. I'm so sorry. 이렇게 영어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이건 뭐 제 실수예요.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 소재로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생각이 나서 다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여기 나국제공항에 갔어요. 제 친구가 옵니다. 왜 왔냐? 제가 일로 이주해 오면서 한국에서 좀 깜빡하고 안 갖고 온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못 구하는 물건들이에요. 여러분들 해외에 오래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국 제품들 이렇게 수급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뭐 도쿄라든지 LA라든지 뭐 베이징이라든지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은 곳에는 한인 슈퍼도 있고 심지어 한국 사람이 먹는 약들도 막 팔고 있고 굉장히 한국 제품들을 좀 구하기가 쉽지만 한국 분들이 많이 안 사는 곳에 사시는 우리 한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 제품들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 오키나와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 정도 한인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한인 슈퍼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건 제가 먹던 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깜빡 잊고 못 갖고 온 물건들이 있어서 제가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시국에 저를 도와주러 제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키나와를 옵니다. 일본 오키나와를. 마중을 나갔죠. 제가 당연히. 차를 파킹을 하고 이 오키나와 나하 국제공항 가면 국제선 게이트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만나기가 쉬운데 국제선 게이트로 갔어요. 기다리려고. 근데 이제 의자가 쭉 대합실처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언제 나올 줄 모르니까 이제 저도 앉고 싶어서 이렇게 빈 곳을 찾았는데 듬성듬성 빈 의자가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한국 여자분들로 추정되는 2명의 젊은 아가씨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 의자가 서너 개가 비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 시선은 그쪽으로 갔죠. 그 시선이 그쪽으로 가면서 그 중에 어떤 한 여자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건 굉장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서양 친구들은 이렇게 눈 마주치면은 하이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도 하지만 한국 문화는 그런 건 아니니까.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분이랑.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로 옆에 이 젊은 여자분이 한국말로 뭐라고 하셨냐면 왜 쳐다보고 그래 사람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 쳐다보고 지랄이야 뭐 이렇게 지랄 나는 안 썼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탁 한 거예요. 들으라고. 제가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언제 쳐다봤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리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제가 따졌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차라리 저한테 아니 저 되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셨잖아요 라고 따지든지 아니면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나 봐요 라고 사과라든지 했어야 되는데 속된 말로 쌩깐다고 할까요? 무안해서 그랬는지 앞만 탁 보고 이러고 전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정말 쌩까는 거예요. 그것도 좀 저는 비겁해 보여서 더 따지려고 하다가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예의가 좀 없는 친구를 내가 공항에서 재수없게 만났나 보다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안 따졌습니다. 근데 옆에 저희 아내가 오빠 지금 누구랑 얘기한 거야?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친구가 아마 저를 일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사람으로 인지를 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인지했던 일본 사람으로 인지했던 그 친구는 실수를 한 거고 그렇게 기분 나쁘게 볼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 제가 어떤 여자를 의식해서 막 쳐다볼 정도로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러면 오해를 풀든가 당당하게 따지든가 아니면 사과를 하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친구의 태도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좀 보고 만약에 저를 일본 사람으로 간주했다 하더라도 제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일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이 사람이 굉장히 불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오키나와에 살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행객은 아닌 것 같은데 만나게 되면 서로 오해 풉시다. 당신 그렇게 쳐다볼 적이 없어요.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어찌됐건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80-90% 그분이 저를 일본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편안하게 4가지 없이 4가지 없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에도 카페 같은 데서 찍어보고 싶어서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카메라를 딱 켜고 오히려 보라카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국분들이기 때문에 제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 한국에서 괜찮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더니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유튜버라는 걸 알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내용까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찍겠더라고요. 한국 유튜버분들 가끔 뭐 카페라든지 이런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켜놓고 이게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닌데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영상을 찍곤 했습니다만 우리가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고 그런 건 좋은데 그 자유를 넘어서 약간 방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말이든 액션이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대화를 하실 때에는
왜 한국 사람끼리는 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에 오래 산 한국 사람 2명이 만났어도 한국어가 모국어고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지 일본어가 유창해도 한국 사람끼리 일본어로만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민 온 3세, 4세 이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해외로 이주하신 분들은 아무리 그 현지 언어를 잘하신다 하더라도 한국말로 하게 돼 있어요. 한국말로 이렇게 우리가 떠들면 저 멀리 있는 다른 한국 사람 귀에 너무나 잘 들립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대화를 의도되든 의도되지 않든 들린다라는 거,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유쾌하진 않잖아요. 요즘에 한류도 있고 한국이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뭐 유럽에도 그렇고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외국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한국어를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좀 불미스러운 이제 공항처럼 서로가 아니 그 친구가 말 한마디 뱉은 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불쾌했고 화가 났고 그 친구도 아마 좀 무안했을 수 있고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조심이라는 거는 3번, 4번에서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 나가서 여행이든 유학이든 사업이든 이민이든 해외 나가서 활동할 때 한 번 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우리가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현지 분들이 한국말을 못해도 한국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우리가 막 중국어, 일본어 흉내내듯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를 들으면 우리만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행동도 더 조심해야 되고 정말 현지인이든 다른 한국 사람이든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거기는 우리 한국어를 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들린다. 소모즈와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늘 조심하시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고 재밌으셨습니까?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의 영상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예의 갖춰서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본 오키나와에서 국제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소모즈와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모즈와 600만 불의 사나이. 감사합니다.